안녕하세요. AW 강의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라이브로 월 10원으로 내 포트폴리오 웹사이트 운영하기를 알려드렸는데요. 그 영상에 대해서 편집이 좀 어려워서 제가 편집을 내리고 실제 영상으로 하나 찍어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일단 배경 지식으로 S3 스태틱 호스팅에 대해서 알아보고, 클라우드 프론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라우터 53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ACM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전 실습을 할 건데, 이전에 라이브에서는 클라우드 포메이션 기반으로 제가 살짝 넘어갔다면, 이번 시간에는 실제 콘솔로서 하나하나씩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참고로 준비물로 라우터 53을 통해서 관리 중인 도메인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가비아라든지 카페24 등을 통해서 구매한 도메인을 사용할 수도 있고, 라우터 53에서 실제 도메인 등록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닷컴 기준으로 12불이에요. 여러분께서 이 도메인이 없으셔도 실전 실습에서 어느 정도 부분까지 따라할 수 있겠지만, 완전한 실습을 위해서는 이 도메인이 필요합니다. 아키텍처는 이렇게 S3 스태틱 호스팅을 통해서 컨텐츠를 호스팅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라우터 53으로 도메인을 연결시켜서 HTTPS 통신까지를 이뤄내고, 이때 필요한 것이 ACM이죠. ACM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HTTP, 여기서는 별도로 할 게 없고요. 이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HTTPS 통신을 터미네이트 시켜서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요소를 설명드린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아마존 S3 스태틱 호스팅인데요. 이거는 S3를 사용해서 정적 웹 컨텐츠를 호스팅하는 기능입니다. 별도의 서버 없이 웹사이트 호스팅이 가능하고요. 고가용성과 장애 내구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3 99.9999999% 11.9이라고 하죠. 이 내구성과 99.99%의 가용성까지 네이티브하게 가져갈 수 있어서 여러분께서 서버레스적으로 별도의 관리 없이 웹사이트를 호스팅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사용 사례는 대규모 접속이 예상되는 사전 페이지라든지 홍보 페이지, 회사 웹사이트, 개인 포트폴리오 등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라우터 53이라든지 클라우드 프론트 등과 연동해서 도메인 이름 연동 및 HTTPS 구현이 가능하고요. 참고로 버킷이 퍼블릭으로 공개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웹사이트인가 그렇죠?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퍼블릭으로 공개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리소스 폴리시, 버킷 폴리시죠. 버킷 폴리시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아마존 S3의 저장 요금은 처음 50TB 기준으로 월 0.023 per GB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 10메가 정도를 저장한다고 가정하면은 0.01GB 곱하기 0.023 하면은 한 달에 0.3원 정도 나와요. 제가 약간 어그로성으로 제가 월 10원이라는 제목을 넣었는데 이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께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웹 호스팅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 포트폴리오 웹사이트 운영할 때 정도는 월 10원에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트래픽 비용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인데요. 이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는 AWS의 CDN 서비스입니다. 이 CDN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동영상을 스트리밍하는 스타트업 운영한다 가정을 해볼게요. 전 세계가 대상이에요. 그럼 뭐 미국에서도, 그리고 뭐 아프리카에서도, 호주에서도 이렇게 여러분의 서버로 영상을 가져오려고 요청을 보냈는데 굉장히 느리겠죠? 그리고 레이텐시도 되게 불안할 거예요. 왜 그렇죠? 뭐니까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AWS의 엣지 로케이션이라는 곳에다가 미리 컨텐츠를 배포해 놓고 그 근처에 있는 유저들은 거기서 요청을 보내라는 겁니다. 그 요청을 보내고 받으란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CDN의 개념입니다.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빠르게 컨텐츠를 받아서 좋겠죠. 두 번째로 전 세계의 모든 요청이 이 서버로 몰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서버의 부하를 경감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는 이 AWS에서 제공하는 CDN, 아까 말씀드렸던 CDN 서비스고요. 웹페이지, 이미지, 동영상 등의 컨텐츠를 본래 서버에서 받아와 캐싱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면 캐싱해둔 컨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동작이 되는데, 컨텐츠를 제공한 서버와 실제 요청 지점 간의 지리적 거리가 매우 먼 경우에 요청 지점 근처의 CDN을 통해 빠르게 컨텐츠 제공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컨텐츠는 엣지 로케이션이라는 곳에서 캐싱이 되는데, 이 엣지 로케이션은 AWS의 출장소 같은 거예요. 이 컨텐츠들을 위한 출장소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적 컨텐츠와 동적 컨텐츠 모두 호스팅이 가능한데, 정적 컨텐츠는 무엇이냐? 서버를 거치지 않고 클라이언트에서 직접 보여준 내용입니다. 이미지라든지 CSS라든지 HTML 이런 거. 서버가 필요 없는 내용들이 정적 컨텐츠고, 동적 컨텐츠는 서버 계산이라든지 DB 조회 등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로그인이라든지 게시판 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이 캐싱 가능한 거는 이 바로 정적인 컨텐츠만 가능해요.
여러분께서 동적인 컨텐츠를 캐싱하면 어떻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게시판이 캐싱됐어요. 그럼 게시판이 뭐 몇 시간 동안 안 변해요. 그럼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캐싱 가능한 거는 정적인 컨텐츠만 가능하다. 하지만 클라우드 프론트가 호스팅 가능한 거, 캐싱이 아니라 호스팅 가능한 거는 정적인 거, 동적인 거 모두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용어는 일단 원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CDN은 캐싱하기 때문에 뭔가를 가져올 원본이 필요하겠죠. 그 원본이 S3 혹은 EC2 혹은 ELB 등의 실제 컨텐츠가 존재하는 서버가 원본이고요. 배포, 디스트리뷰션은 클라우드 프론트의 구분 단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뭐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프로젝트 이꼴 하나의 배포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그렇진 않지만 일단 그 정도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동작은 어떤 프로토콜로 제공할 것인지, 캐싱은 언제, 어떻게, 얼마 동안 할 것인지, 로그는 어떻게 보관할 것인지 이런 것들 이렇게 클라우드 프론트의 동작을 정의하는 게 바로 동작입니다. 이건 클라우드 프론트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참고로 비용은 한 달 기준에 월 1TB의 데이터 전송이 무료고 1000만 건의 HTTP 혹은 HTTPS 요청이 무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이 월 10원으로 내 포트폴리오 웹사이트 운영하기로 했죠. 자기 포트폴리오 웹사이트가 월 1TB 이상의 데이터가 전송되거나 1000만 건 이상의 요청이 들어온다. 그럼 여러분은 전 세계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 돼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기업 웹사이트가 아니라 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 웹사이트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클라우드 프론트로도 충분히 호스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월 10원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마존 라우터 53은 AWS의 DNS 서비스입니다. DNS가 무엇이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IPv4 기준으로 인터넷을 여러분께 통신을 할 때 서로 이렇게 IPv4 혹은 IPv6의 IP 주소로 통신을 하죠. 근데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주소를 외우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스트링 값으로 된 주소로 사람들이 통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접속하실 때 구글의 IP 주소를 치는 게 아니라 google.com을 치시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렇게 스트링으로 된 주소를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주소로 변환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게 바로 DNS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도식화된 걸 설명을 드리면은 DNS 서버한테 야 구글.com IP 주소 알려줘. 그럼 알려줍니다. 이걸 가지고 통신하는 거예요. 되게 간략한 설명이에요. 어쨌든 도메인 네임 시스템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도메인 이름을 머신이 읽을 수 있는 IP 주소로 변환합니다. 이게 AWS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라우터 53은 AWS의 DNS 서비스고요. DNS에서 사용하는 포트 숫자가 53번이기 때문에 라우트 53입니다. 이 53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도메인을 IP 어드레스 및 AWS 리소스로 연결해 준 서비스고요. 도메인 등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도메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카페24라든지 가비아 등에서 산 도메인도 관리도 가능합니다. 헬스체크 기능도 있는데 주기적으로 지정된 주소에서 정상적인 응답을 받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회사의 웹사이트도 헬스체크를 넣을 수 있는데 이거는 정상적인 응답을 받지 못한 경우 알람을 발생시켜서 뭐 슬랙이라든지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라우터 53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생략을 할게요. 그리고 기타 하이브리드 아키텍처 환경에서 내부 도메인의 활용을 지원하는데 내부 프라이빗 DNS 역할도 한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AWS Certificate Manager인데요. 이건 간단히 말하면은 AWS에서 SSL, HTTPS에 사용하는 인증서를 관리한 서비스입니다. ALB, 클라우드 프론트, API 게이트웨이 등과 연동하여 쉽게 HTTPS 프로토콜 구현이 가능한데요. 이건 무료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HTTPS 구현하려면은 인증서 뭐 1년에 뭐 3만원 이상 넘어가는 거 사셔야 되는데 AWS에서는 무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여러분께서 많이 착각하시는데 EC2에서는 못 써요. 이렇게 지정된 AWS 서비스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밖으로 가져나가거나 여러분의 온프레미스에서 사용 못하고요. AWS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인증서 가지고 계시다면 여기다 임포트 시킬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무료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진 않을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아키텍처인데요. 아까 봤던 거 똑같죠? S3 스테이팅 호스팅으로 호스팅을 하고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제공을 합니다. 이 과정에 HTTPS는 이렇게 ACM의 인증서도 도움을 받을 거고요. 결과적으로 도메인은 이렇게 라우터 53에서 호스팅할 겁니다. 실전으로 바로 가볼까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S3 버킷을 하나 만들 거예요. S3로 가서 버킷 만들기. 자, 이때 중요한 거는 버킷 이름이 우리가 라우터 53에서 호스팅 중인 주소와 같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제가 라우터 53에 가면은 저는 이 웹사이트에 저는 이 계정에 rwlecture.com이라는 요 도메인 이름을 가지고 있죠. 이건 강의용이고 제 웹사이트 호스팅용인데 요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께서 요걸 사용하고 싶으시면은 버킷 이름이 요게 돼야 돼요.
저는 요걸 이미 이렇게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요걸 쓸 수는 없고 제가 aws classroom.rwlecture.com으로 쓸게요. 네, 이렇게 써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이 쓰시고 싶은 웹사이트 주소와 동일한 버킷 이름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모든 퍼블릭 액세스 차단을 해제하고 체크를 해준 다음에 버킷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그 버킷으로 가서 제일 먼저 권한을 설정해 줄 건데 아직은 퍼블릭 액세스로 설정이 안 돼 있어요. 버킷 정책을 입력해야 됩니다. 버킷 정책은 제가 같이 동봉드린 요 policy.json 보시면은 이렇게 목사 붙여넣기를 하셔가지고 요 버킷명에 해당하는 것만 요 여러분의 버킷명 요걸로 이렇게 교체를 해주시면은 네, 바로 저장해서 퍼블릭 액세스 가능 모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스태틱 호스팅을 활성화 시킬 건데요. 속성에 들어가서 쭉 내리시면은 편집, 그 다음에 이렇게 정적 웹사이트 호스팅이 있는데 편집을 누르고 활성화를 누릅니다. 참고로 리액트 기준으로는 이게 인덱스 문서가 index.html, 오류 문서도 index.html로 라우트를 사용하고 싶으면 쓰셔야 됩니다. 이건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index.html 쓰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인덱스 문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장. 자, 그러면은 요 버킷은 정적 호스팅을 할 수 있는 모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번 볼까요? 제가 같이 드린 자료 중에 보시면은 그 스타트 부트스트랩 프리랜서 GH가 있는데요. 요걸 열어보시면은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생긴 부트스트랩의 템플릿 페이지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예, 맞습니다. 제 랜딩 페이지인 rubyWave.io가 요걸 기반으로 돼 있죠. 어쨌든 간에 요게 여러분의 이제 그 포트폴리오 사이트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요걸 가지고 한번 업로드를 해볼게요. 여기다 업로드를 할 건데 여기 요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업로드를 하시면은 네, 이렇게 업로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속성에 들어가서 여기 쭉 보시면 이렇게 주소가 나오는데 이걸 입력하시면은 네, 이렇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웹사이트가 이제 퍼블릭 인터넷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주소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이 주소를 여러분께서 원하는 주소로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라우트 53으로 다시 갈게요. 자, 라우트 53에 가서 여러분의 호스팅 영역, 여러분의 주소가 있겠죠. 여러분의 주소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레코드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아까 만들었던 이 주소, 동일한 주소여야 돼요. 동일한 주소가 아니면 안 됩니다. AWS 클래스룸, 저는 이걸 썼기 때문에 AWS classroom.rwlecture, 그 다음에 별칭은 체크를 해주고 대상은 S3 웹사이트 엔드포인트, 리전은 아까 서울에 만들었죠.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가 자동으로 이렇게 뿅 뜹니다. 레코드를 생성해주면요, 이렇게 레코드 생성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요걸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제가 입력을 하면은 네, 바로 여러분의 주소로 이렇게 웹사이트가 호스팅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께서 리액트로 만든 웹사이트도 호스팅 가능한데요. 제 rubyWave.io 요 랜딩 페이지 요거는 제가 리액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런 스타트를 해보면은 이렇게 로컬에서 이렇게 rubyWave.io 요 웹사이트를 보여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그거 대신에 제가 만든 이 웹사이트를 호스팅하고 싶다 그러면 빌드를 하고요. 자, 빌드가 끝났으면은 빌드 디렉토리에 가서 아까 제 여기 버켓에다가 이렇게 제가 빌드됐던 이 내용을 그대로 업로드를 해볼게요. 네, 10메가가 조금 넘네요. 저는 이미지가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자, 그럼 다시 이렇게 이걸 리프레시 하면은 네, rubyWave.io처럼 생긴 웹사이트를 호스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웹사이트 호스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우리 요게 HTTPS가 아니에요.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클라우드 프론트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웹사이트는 바꿔 놓을게요. 원래 있던 걸로요. 좀 민망하니까 이렇게 다시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요 초록색 웹사이트가 됐죠. 자, 그럼 우리가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인증선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인증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ACM으로 가야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기 서티피케이트 매니저죠. 요걸 가면은 중요한 점은 서울 리전이 아니라 버지니아 북부 리전을 사용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클라우드 프론트는 글로벌 서비스이기 때문에 인증서를 사용할 때
이 버지니아 북부에 있는 ACM 인증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서울 리전이 아니에요. 자, 인증서 요청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 인증서 요청을 누릅니다. 도메인은 저는 RW 렉처죠.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도메인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AWS 클래스룸 .rw 렉처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인증서에다가 와일드카드를 하나 추가해서 서브 도메인까지 명시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DNS 검증을 권장하기 때문에 이걸 놓고요. 요청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검증 대기 중이 있는데 여기서 R254에서 레코드 생성을 누르시면은 네, 이렇게 안 뜨면은 다시 취소했다가 다시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 레코드 생성, 이렇게 레코드 생성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좀 기다리다 보면은 검증 대기 중이라 뜨는데 이게 다 완성이 되면은 다시 돌아올게요. 이거 그냥 금방 완성되기 때문에 한 1분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하시다 보면은 이 검증 대기 중이 바뀌게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은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거죠. 네, 제가 예전에 지금 알토르 렉처 자체가 네, 이걸로 호스팅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거고 지금 실습을 위해서 새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드린 순간에 이렇게 발급이 됐죠? 새로운 것이 발급이 됐습니다. 여기 아니오라 써있는 거 요거 제가 방금 만든 거죠. 자, 그럼 인증서를 누르면은 이렇게 ARN이 있는데 이 ARN을 잠깐 복사해 둡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됐어요. 그럼 클라우드 프론트로 갑니다. 위에서 클라우드 프론트. 자, 그 다음 배포를 생성해 볼게요. 자, 그래서 원본 도메인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원본 도메인을 어디서 선택할 것이냐, 여기서 속성에서 누른 다음에 쭉 내리셔서 요것을 복사하신 다음에 네, 복사를 누르고요. 요것을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 요렇게요. 네, HTTPS는 제외하고요. 요거 그냥 요 목록에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라면은 OA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설명드릴 게 많아서 이거는 제가 생략을 할게요. 그냥 이렇게 입력해 주시는 게 편합니다. 지금은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고급 강의 때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그냥 선택하면 안 되나요? 선택하면 뭐가 복잡해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이건 요렇게 여기서 따오신 요 주소에 http 요 // 부분을 제외한 요 부분을 입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서 기본 캐시 동작에서 다른 건 안 건들고 이렇게 리다이렉트 http to hps 요거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캐싱 정책에서 레가시 캐싱 세팅을 선택하고 커스터마이징에서 기본 디테일을 0으로 놓을게요. 요 캐싱 정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요게 1시간짜리 강의가 되기 때문에 요 부분도 자세한 내용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캐싱 안 할게요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 쭉 내리시다 보면은 대체 도메인 이름이 있어요. 여기서 항목을 추가하는데 무슨 항목을 추가할 것이냐, 여기 요 버켓 이름입니다. 요것을 이렇게 복사하셔다가 나는 요걸로 접속할래. 그럼 인증서를 쓰라고 했는데 인증서는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요 인증서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써있죠? 반드시 미국 동부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써있죠. 쭉 내리셔가지고 다른 거는 그대로 놓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여기 요 도메인 이름 여기서 선택하지 마시고 여기서 가져오셔서 요거 입력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네, 쭉 내려서 리다이렉트 HTTP to HTTPS, 그 다음에 요 레가시 캐시 세팅에서 커스터마이징에서 기본 디테일은 0 이대로 놓고 배포를 생성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배포 목록에 보면은 요게 배포가 이렇게 진행 중인데 이 배포는 좀 느려요. 왜냐면은 클라우드 프론트는 모든 엣지 로케이션이 배포가 돼야지만 배포가 됐다고 선언을 합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느리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모든 배포가 완료되려면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린 이 와중에 라우터 53의 도메인을 지금 바꿀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라우터 53에서 가리키고 있는 게 S3죠. 네, 근데 이게 아니라 라우터 53에서 클라우드 프론트를 거쳐다가 이 클라우드 프론트가 이렇게 접속할 거기 때문에 이 라우터 53을 이렇게 클라우드 프론트로 도메인을 바꿔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라우터 53에 가셔서 자, 그래서 다시 라우터 53에 가신 다음에 아이고 두 번 눌렀네요. 호스팅 영역에서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레코드를 수정해 줄게요. AWS 클래스룸이죠. 레코드 편집. 이번에는 별칭은 똑같은데 S3가 아니라 클라우드 프론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누르면 여기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클라우드 프론트 주소가 나오죠. 이것을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네,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잘 될 때인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좀 더 기다릴게요. 자,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면은 사이트 연결할 수 없다고 뜨는데 요거는 좀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클라우드 프론트가 아직 안 돼서 그렇습니다. 다 될 때까지 좀 기다려 볼게요. 자, 좀 지나니까 바로 됐는데요. 이렇게 AWS 클래스룸에 보시면은 이렇게 자물쇠 무늬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HTTPS까지 연동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제 데모가 마무리가 됐고요. 네, 이렇게 여러분께서 HTTPS까지 연동을 하셔가지고 거의 무료로 한 달에 한 비용 조금 나오는 거 제외하고는 거의 무료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웹사이트를 호스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실제 여기 저희가 웹사이트 요거가 닫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것도 접속이 가능해요. 유저가 요 주소를 안다면 접속이 가능한데 요걸 통한다면은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걸 막으려면은 OAI 혹은 이번에 새로 나온 OAC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영상을 한 번 더 찍어 올릴게요. 그럼 이 시점에서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게 하나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정적인 웹사이트만 호스팅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은 이렇게 동적인 요소, 예를 들어서 제 웹사이트 랜딩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의사항이 있거나 뭐 강의 요청을 할 때 이렇게 이름을 입력하거나 해서 네, 이렇게 입력을 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동적인 거죠. 서버를 거치잖아요. 이건 어떻게 만들었냐? 혹은 제가 rwlecture.com을 가면은 여러분께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코드를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죠. 이거는 지금 올바르지 않은 코드겠죠. 이런 것들은 서버를 거치는 건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제가 이렇게 rwlecture.com을 스태틱 호스팅을 통해서 제공하는 건 똑같은데 이렇게 뒤에 AJAX 기반으로 API 게이트웨이를 통한 람다 백엔드를 구축을 해서 요걸 기반으로 제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벌레스로 요것도 서벌레스죠, 요것도 서벌레스죠, 요것도 서벌레스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비용을 거의 내지 않아요. 그래서 요청을 보내면 레코드를 조회한다든지 만료 날짜 권한을 확인해서 다이나모DB에서 사인드 URL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식의 로직이 붙어 있습니다. 루비웹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여러분께서 그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서벌레스 기반의 백엔드 스택이 동작을 해서 여러가지 동작을 합니다. 람다를 호출해서 이게 SNS를 통해서 팀즈로 메시지가 가고 서벌레스, 오로라 서벌레스 안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메일로 제가 전달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의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전에서는 어떻게 쓰이냐?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 저희 리콘랩스는 이렇게 제품을 촬영을 하면은 요걸 기반으로 AI 기반으로 모델을 만들어주는, 업로드를 해서 모델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이제 저희 회사 1층인데 이렇게 이제 저희 회사 1층인데요.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은 이렇게 사진들을 가지고 업로드를 하면은 이렇게 네. 지금 이거는 저희가 찍은 게 아니라 동영상인데 저희가 찍은 게 아니라 이건 공간을 재구축한 거예요. 사진을 기반으로 공간을 다시 만든 겁니다. 널프라고 하는데요. 이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그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또 상용화를 고민하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입니다. 네. 이런 식의 서비스를 저희는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왜 설명을 드렸냐? 우리 회사 자랑이 아니고 이런 좋은 기술력을 가졌다 이런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서비스를 할 때 이것도 S3 스태틱 호스팅 기반으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app.flickr.io라는 서비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그 영상을 업로드 해주시면은 요걸 기반으로 모델링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요 스태틱 호스팅도 여기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 백엔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아키텍처 리뷰를 한번 할 거고요. 간단히 말하면은 요렇게 그 요청을 보내면은 람다를 통해서 업로드 URL을 받고 업로드를 시키면은 SQS에서 차례대로 이렇게 온프레미스라든지 EC2 기반의 클러스터가 최종 처리를 해서 모델링을 만들어내는 구조인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실전에서도 이렇게 스태틱 웹 호스팅을 기반으로 한 요 웹사이트 호스팅은 먹힌다, 자주 사용한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참고로 이것과 관련된 강의들은 제가 이렇게 AWS 서벌레스 아키텍처링 개발이라는 재생 목록을 보시면은 이것과 관련된 주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자세한 내용들 생략한 것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AWS 강의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